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던, 어, 이제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온 그 여러 가지 세력들, 이제 일단 네 개의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합당하기로 드디어 오늘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저 표를 보면은 말이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맨 뒤에 위에 이낙연 있죠? 당명은 그냥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새로운 미래 이낙연. 이 이름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만 남습니다. 새로운 미래 오늘부로 없어지죠. 그다음 미래대연합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네, 이제 여기 이 이름도 당 이름은 없어지고 이제 이 사람 이름만 남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새로운 선택 금태섭, 류호정. 여기도 이제 이 이름은 없어지고 사람 이름만 남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 다음에 한국의 희망 양양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합해졌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미래대연합 여기도 합해졌죠. 새로운 선택 여기도 드디어 합해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이 이끌었던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빅텐트를 친다. 이렇게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이제 합의를 할 때는 당명을 뭐로 하느냐, 그리고 당구표를 누구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명은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 그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대표를 정했는데 이낙연, 이준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당 지도부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네 개 세력에서 한 명씩 나와서 최고위원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텐트 단일 정당 아래서 4월 10일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통합신당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문을 냈는데요. 당명은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그다음에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들은 4개 세력에서 각 한 명씩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선대위원장 맡기로 했습니다. 당 대회를 이제 열어야 될 텐데 연휴가 끝난 직후에 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만남, 이 합당 오늘 합의문 발표 이것도 사실은 아슬아슬 위태위태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고 그 다음에 아직도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불거져서 깨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합당이라기보다는 대충 임시로 그렇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선거를 그대로 치러낼 수 있는 조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합의문 오늘 발표 회견에는 개혁신당의 김용남,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나서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좀 씁쓸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젖줄을 대고 이 사람들이 자라온 그 바탕이 바로 거대 양당 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한다니 그 이유가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아니 자기를 낳아주신 택주를 자기 모태를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그들의 그 프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거대 양당에 몸담고 거기서 정치적인 몸집을 불려왔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들이 거기서 몸담고 정치 여정을 밟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이 그냥 거대 양당을 심판하겠다 하니 도대체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그냥 심판하겠다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선거가 2달 남았다. 제3지대에 있던 정치 세력 하나로 뭉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 그대로 방치해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런 말들이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침에는 서울 용산역 앞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한 뒤에 협상을 오늘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지막 협상에서 뇌관으로 남았던 게 당명 문제였는데 그것을 어, 이준석 당의 개혁신당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쪽에서 통 큰 양보와 결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 마지막까지 이낙연 쪽에 죄송합니다. 이낙연 쪽에 새로운 미래로 하느냐,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하느냐, 이제 이걸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당명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가고 대신에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하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계 정치 세력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2개가 남았던 겁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개혁신당은 이준석.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과 이준석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동대표는 두 사람이 있고 당 이름은 이준석이 정해진 것으로 하고 대신에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맡고 자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 나눠먹기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밀당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일단 합당을 한다는 말을 설 연휴 민심 밥상 위에 먼저 올려놓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압박감이 각 정치 세력에게 공통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3지대 신당들, 이 정치 세력들이 존재감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지율이 급감하고 사람들이 이 제3지대의 신당들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쪽에 통합 비례당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쪽 통합 비례당, 이 녹색정의당, 뭐 새진보연합, 진보당 이런 3개 정파 세력들에게 민주당 쪽에서 비례당 함께 만들자 전격 제안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낙연과 이준석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선거제가 결정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준연동형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은 준연동형제의 위성정당을 이 개혁신당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도 이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그 비례 위성정당 당대표는 누가 하고
또 그 정당에는 누가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면 오늘 발표한 합당 합의문, 이것도 또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요. 앞으로 산 넘고 산입니다. 사실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정 문제,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통합된 거대 빅텐트 경직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 무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안배하고 순번을 정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로 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 그것이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 초반의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때 여기에 돌아가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가령 5명에서 10명 또는 15명,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크게는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경우에 그 비례대표, 이, 죄송합니다. 비례대표의 그 후보들을 어느 순서대로 하느냐, 이준석 쪽 사람을 먼저 안배를 하느냐, 이낙연 쪽 사람을 안배를 하느냐, 김태섭, 양향자, 서민방, 김종민, 이원욱 뭐 이런 쪽 말하죠. 이제 이런 쪽에 그 비례대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오늘 이런 1차적인 합의문을 발표를 한 이후 마지막으로는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총선 지배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이준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이런 그 통합 빅텐트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기대 위치에서 우리는 뭐 별 생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밀당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이준석의 존재감을 계속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도 위기감을 느끼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낙연 쪽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